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자평을 좀 듣고 싶은데요. 김종인 총괄은 이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예, 김건희 씨 어제 대국민 사과가 그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자평하십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 언제든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음, 또 어제 배우자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사과 한 번으로 예,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마음을 가지고 숙고하는 자세를 계속 가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경위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건희 예, 씨의 사과 그 대국민 그러니까 사과가 있기까지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과를 하게 됐는지 좀 경위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선대위 내부에는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음. 김건희 대표의 이력 관련돼서 주시는 많은 의견들을 꽤 오랫동안 청취 또 경청을 하고 네. 있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음. 사과에 나선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17일에요. 예, 하지만 예, 예. 예, 후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당사자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는 여론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음. 있습니다. 예, 그런 음. 내용들을 충분하게 선대위뿐 아니라 이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대표까지도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 누구 한 질문을 사,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언론 예,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방안을 거론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뭔가 이거 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제가 뭔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멘트를 예, 보면은. 그래서 좀 정확히 말하면 그게 금요일 오전에 있었던 지금 예. 있는 우리 시선 집중 말고 다른 방송의 예, 맞아요. 인터뷰에 예, 이 예. 임태희 본부장이 나갔던 예. 내용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의 직접 사과에 대한 문제를 이 앵커가 거론을 했고 그 음.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날 오후에 기자분들의 질문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었고 음. 임태희 본부장이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이미 지난주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내용들을 서로 고민들을 해왔던 시간이 그러면 있었고요. 그 시점에서는 예. 선대위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기동행기를 띄우겠다고 임태희 음. 총괄 음. 상황본부장이 있고요. 네.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과 또 윤석열 후보 간에는 음. 거의 시시각각으로 많은 일들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음. 공감대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 사과문을 김건희 씨가 직접 작성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하나하나 꼼꼼하게 예. 직접 챙기고 얘기 글을 적은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대신 적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들을 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 기자회견장에 서기 전에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가 작성한 사과문 혹시 검토 안 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뭐냐면 지금 사과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했고 무엇을 사과하는지 구체성이 없다라는 좀 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른 갈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김건희 대표의 배우자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후보가 직접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꽤 중요하다 판단을 했고요. 음.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나 선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음. 김건희 대표 스스로의 과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음. 진심을 담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가족이지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던 내용들 처음에는 상습 도박만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음. 다음은 여러 댓글을 통해서 음. 성매매에 관련된 의혹들까지 많은 얘기가 제기됐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들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하고 음.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들은 게 사실상 전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도 사과문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직접 나와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면 네. 이제 카메라 앞에 안 섰다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음. 스스로 사과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박준희 의원이 얘기를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얘기를 거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저께 김건희 대표의 사과를 지켜보셨던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예. 김건희 씨가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사과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는데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는 선대위 명의로 나왔거든요. 근데 예.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이것도 김건희 씨 명의로 김건희 씨 본인이 예.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대표만이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대표와 함께 상의를 해서 예. 그 내용을 옆에 있는 선대위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그 해명 자료의 내용을 보면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그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알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건희 대표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부 도움을 주고 함께 자료를 배포한 내용으로 보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 명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고요. 예, 그 해명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제 언론이 제기했던 것은 허위 의혹이었잖아요. 허위라고 하는 단어에는 일정한 고의가 있다, 게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그 그러니까 배포한 해명 자료는 사실은 허위성 자체는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저희가 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내용들을 어제 기자회견장에 오셨던 모든 언론에게 다 공지를 했고 또 그 이후 PDF 파일을 통해서 저희 출입하고 있는 모든 기자분들께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예. 관련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첨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첨부를 했고 음흠.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도덕적 기준과 눈높이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해명 자료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또 별도의 의혹이 어제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이래서 H컬처 테크놀로지 재직 증명서 관련해서 수원여대와 폴리텍 대학에 제출한 양식도 다르고 입사 연도도 무려 1년이나 차이가 나고 뭐 한자 기재가 잘못돼 이건 둘째 치더라도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그러면 그 설명이 되고 해명이 돼야 되는 걸까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나왔던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아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 72일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내내 네거티브 그리고 상대 후보 가족을 끌어내리는 선거 국면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들 문제가 처음 불거지고 나왔을 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듭 총체적인 사과로 아들에 대한 문제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엮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가족에 관한 문제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때는 형평성 있는 내용을 놓고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요거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씨가 그 배우자인 예. 윤석열 후보와 함께 뭐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숙고하고 자성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배우자 가족으로서 아마 내조의 역할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마 조용하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손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적절한 활동 방안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들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사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일단 박근혜 씨 사면, 이명박 씨는 사면을 안 했는데 박근혜 씨 사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일단 고령에 대한 나이뿐 아니라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청와대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조금 늦은 측면이 있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이미 올해 초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낸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풀기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만 국민통합의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만큼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씨는 사면했는데 이명박 씨는 사면 안 한 걸 두고 이간체가 아니냐, 분열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데 거기에는 공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정치권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주민 의원은 그런 대통령의 결정을 눈에 못마땅하는 듯한 목소리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 사면에 대한 결정은 서로가 다른 이해관계들이 또 다른 생각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조금씩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가졌던 국민통합의 의지 또 전직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그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박근혜 씨 사면이 TK 지역 그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십니까, 대변인께서는? 이 내용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정치적인 해석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많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도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보수에 대한 통합 문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주장했던 분들도 많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단결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적어도 전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